제가 안성에서 강의할 기회가 최근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밖에 많이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고. 근데 왜 자기 동네에 가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주눅드는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약간 뻥을 쳐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은 다 모르니까 저 사람 말이 더 많나 보다,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데 너무 이게 잘 아니까 제가 뭐 사실은 20살 뭐 이때부터 안성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는데 20살 이렇게 봤던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유 걔 그냥 여름 잔뜩 나가서 와서 하던 거 보면 제가 앞에서 하는 얘기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눈빛으로 저를 막 보시는 것 같아서 다른 데서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는 것 같은데 긴장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별로 안 웃기는 얘기를 해도 좀 웃어주시고 앞에 나올 때 박수 많이 쳐주시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친구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는 것도 좀 물어봐 주시고 제가 알만한 걸 그냥 물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모를 만한 걸 물어보시면 또 곤란하죠. 여러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요. 방금 이제 인사를 다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인사하는 게 쑥스럽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디 교육을 받으러 가봐도 그렇고 여행을 가서 갈 때도 그렇고 사실은 볼 때는 참 여기 경치 좋다, 좋은 곳이다 이런 느낌도 들고 이야기 들을 때는 뭐 좋은 얘기 들었나 보다 그러는데 실제로 남는 거는 같이 갔던 사람하고 밤에 수다 떨었던 거, 술 마셨던 거 그리고 강사가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 안 나지만 쉬는 시간에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뭐 나중에 따져보니까 뭐 같은 뭐 어렸을 때 뭐 동네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기억에 남는 거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아시는 분들 부탁하고 이래야 사실은 얻어가는 거지 여기 와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뭐 강의 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머리에 남겠어요.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도 나누시고 쉬는 시간에 그리고 매번 같은 자리에 앉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온 사람은 이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짝을 져서 앉아요. 이렇게 부부가 짝을 져서 앉아있는 분들 보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집에서도 실컷 보는데 또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공식적인 기회에 다른 남자 옆에 좀 앉아보고 다른 여자 옆에 좀 앉아보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인데 사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여기를 오셔서 어떻게 살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뚝딱이처럼 협동조합 얘기를 해야 돼서 제가 조금 이렇게 과연 잘 들으실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이민숙 대의원님이 다행스럽게 본인은 협동조합 때문에 이렇게 여기 들어오셨다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힘이 납니다. 협동조합 여기는 다 조합원이실 거예요. 의료생협 조합원이기도 하고 또 농협이나 신협이 안성에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한두 개 정도의 이제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계실 텐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을 만들기 이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8개 특별법으로 돼 있어서 아주 이제 어렵게 협동조합을 만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2012년 11월 달부터 5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1년 사이에 한 2,800개에서 2,90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한 달 평균 250개 정도의 협동조합을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게 법이 만들어지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일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협동조합 중에서 50%는 아무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인간 받긴 받았는데 실제로 조합을 활동도 안 할 뿐더러 사업을 해야 할 협동조합인데 사업을 이제 못하고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협동조합이 이제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협동조합이 왜 만들어졌고 협동조합을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합으로 계시는 이 안성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보통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 한 4시간 떠들거든요. 그 정도 해야지 충분히 다 떠들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1시간만 얘기를 하라고 해서 아주 짧게 그냥 옛날 얘기하듯이 할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뭐 다 아시겠지만 수라고 얘기를 하면 애 둘 둔 애기 엄마입니다. 그러면 보통 딴 데서 이래요. 어머 그렇게 안 보여요. 아가씨 같아요. 이러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워낙에 잘 아시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시네요. 제 남편을 알고 있고 제 애들을 알고 있어서. 참. 협동조합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70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거를 기억을 더듬으셔야 되는데 영국에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영화의 올리버 트위스트 보면 그 고아 애들을 공장에다 가둬놓고 12시간, 뭐 13시간 화장실도 못 가게 이렇게 막 일을 시키는 이런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시골에서 농노로 농사짓던 사람들이 다 영국의 도시 런던으로 와서 공장에 이제 취업해서 일을 할 시기에 협동조합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냐면 12시간, 13시간만 이렇게 노동을 하는데 월급은 조금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쌀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빵을 먹고 사니까 밀가루를 사야 되는데 밀가루 살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가게에서 밀가루를 사서 먹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 뭐 돌도 섞고 그다음에 뭐 100g 달라고 그러면 한 70g 주면서 100g 줬다고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근데 뻔히 질도 나쁘고 속이고 있다는 걸 알지만 외상으로 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노동자들이. 그리고 한 달 월급을 받으면 고스란히 또 그 외상값을 받는데 그 외상값이 이제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거의 또 거기다 갖다 주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파업을 했죠. 월급을 좀 올려달라 이렇게 파업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서너 명이 모여서 생각한 게 그러면 우리가 밀가루를 직접 사다가 좋은 걸 사다가 우리끼리 나눠 먹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그람수도 정확히 질 거고 이상한 것도 썩지 않은 좋은 밀가루를 이제 쓸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한 게 협동조합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대단한 걸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빵을 싸게 어떻게 좀 만들어 먹어볼까 하는데 아무도 그걸 해주지 않으니까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만든 게 협동조합의 시작인데 1700년 후반부터 1800년 초까지 계속 그렇게 많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째 로치델 공정 선구자 조합이라고 있는데 저 로치델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 전에 만들어졌던 협동조합들은 좋은 뜻에서 만들긴 했는데 다 망해버린 거예요. 적자 나고 파산하고 실자금 다 날려먹고. 근데 저 로치델 협동조합 때부터 실자금을 날려먹지 않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보니까 이 로치델 협동조합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했어요. 그전에는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정하는 거니까 자기네들끼리 가격도 기업은 싸게 좋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가격도 좀 싸게 하고 외상으로 사면 좋으니까 외상 거래도 가능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보다 싸게 해도 외상 거래하면 중간에 껴먹고 도망가는 조합원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망하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로치데일은 조합원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조합이 우선 살아남아야 조합원들한테 밀가루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상은 안 된다. 외상 거래 안 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협동조합들은 싸게 하려고는 했지만 사실은 잉여금이 남으면 그 잉여금을 조합원들한테 돌려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이상사회를 꿈꾸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계속 조합에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실제로 내가 여기서 밀가루를 많이 사도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밀가루를 안 사게 되기도 하고 계속 많이 이용해야 될 이유들이 없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지만 의료생협의 병원에 갈까 아니면 우리 집 앞에도 병원이 있는데 아니면 약국도 있는데 내가 의료생협을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거기를 가겠지만 번거롭게 먼 데까지 차 타고 가는 건 사실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협동조합의 조합원들도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자가 나고 안 가게 됐는데 이 로치델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이용호 배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면 살 때마다 많이 산 사람한테 이익을 더 많이 주는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뭐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나한테 이익이 오니까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메리트를 만들고 이러면서 이
로치데이 협동조합이 최초로 성공한 협동조합이죠. 그래서 이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은 1884년을 거의 1945년 광복한 해처럼 외워요. 왜냐하면 1884년에 로치데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게 성공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들이 많이 더 후퇴했을 텐데 그렇게 이제 하나가 성공을 한 걸 보고 그 제도들을 다 모방을 한 거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제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협동조합은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경제가 망가져서 먹고 살기 힘들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도 힘들어질 때 이렇게 세상이 살기 힘들어질 때 협동조합은 더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협동조합들이 많이들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협동조합들이 어떤 게 있죠? 알고 계신 협동조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바르셀로나. 네, 바르셀로나 있죠. 농협 있죠. 안성농협, 뭐 보상농협, 숙산농협, 뭐 서울농협, 축협 이런 거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위치인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은행 거래하는 신협이죠. 뭐 보험도 있죠. 공제라고 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뭐 유기농산물이나 공동구매하는 안성에도 있는 구례생협, 뭐 한살림, 아이고생협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썬키스트예요. 썬키스트도 협동조합이에요. 미국에 있는 오렌지 생산 농가들이 만드는 협동조합인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르셀로나 그 축구팀이죠. 축구팀도 이제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협동조합, 뭐 어린이협동조합, 요거는 이제 의료생협, 그 다음에 요거는 서울의료. 서울의료도 협동조합인 거 알고 계시죠? 안성에도 이 협동조합 조합원들 꽤 많이 계시는데, 서울의료가 1937년도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저는 대단히 놀랬던 게 뭐냐면, 서울의료가 한 번도 자기들이 협동조합이라고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된 다음에 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붐이 부니까 언제 한번 라디오를 들었는데 서울우유 협동조합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알아듣고 많이 사지 않는데 최근에는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면 남양우유 살 거를 나는 협동조합에서 만든 서울우유 사야지 이런 소비자층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고 신협도 마찬가지예요. TV 신협 광고하신 거 보셨어요? 그전에는 그냥 신협의 협자가 협동조합이라는 생각 아무도 안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광고를 보시면 뭐라고 광고하냐면 신협에서 거래를 하면 지역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거래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는 게 자기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협도 다른 은행 거래하는 것보다는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은행을 거래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만큼 협동조합들이 많아지고 또 다양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서히 이제 자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감개무량한 게 제가 94년도에 이제 안성 의료생협을 했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작년에 경기도에서 무슨 협동조합 출범식을 한다고 오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도지사가 굳이 옆에 와서 사진 찍으라고 케이크 커팅 하는데도 굳이 옆에 오라고 막 안 간다고 했더니 막 공무원이 와가지고 사진을 못 찍는다고 빨리 오시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말의 거의 반 이상을 안성 의료생협 얘기를 하면서 뭐 제 이름까지 막 돌보면서 막 이러는 거였어요. 참 살다 그런 꼴을 다 보구나.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전에는 사실 욕 바가지고 먹었거든요. 뭐 그런 일을 다 하냐고. 근데 그만큼 이제 협동조합이 참 세상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좀 다양한 종류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안성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이름을 바꿨죠. 의료생협에서. 그래서 뭐 이건 뭐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은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사례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활 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곳인데 재가 요양 돌봄 가사 간병 어르신 돌봄 사업을 하는 그 직원들끼리 만든 직원협동조합인 거예요. 우리 안성의료생협도 이제 요양보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요양보호사들끼리 만든 이제 협동조합인데 이 협동조합이 규모가 아주 커지면서 작년 말에 서울시립요양시설에
시설을 위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양시설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근데 육아협동조합이라고 아이들을 같이 엄마들끼리 모아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더 경제 유지의 교육이 아니라 그리고 좋은 먹거리를 먹이면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육아협동조합이 있죠. 그래서 1994년 우리하고 똑같이 신촌에서 처음으로 생긴 육아협동조합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처음에는 이제 엄마들끼리만 이렇게 만든 육아협동조합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엄마들끼리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끼리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참여해서 어린이집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엄마들끼리만 했을 때의 그 육아협동조합하고 이렇게 지역의 후원자나 선생님이 참여했을 때의 육아협동조합하고는 사업 내용들이 조금 많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우리 아이들한테만 잘해주자. 이게 이제 엄마들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아이도 함께 교육시켜주고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같이 교육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조금 바뀌죠. 그래서 어린이집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는 그 이탈리아 사례예요. 주택협동조합인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자기 집 갖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집 보내는 좀 들어야지만 장가 보낼 때 제일 큰 걱정이 전세집이라도 하나만 이렇게 해야 우리 아들이 장가를 보낼 텐데 전세값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탈리아도 옛날에는 그랬었대요. 근데 이 주택협동조합이 생기면서 1948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1,5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고 그 볼로냐 지역의 35%의 집을 다 이 주택협동조합이 만들어서 그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집에서 생일 선물로 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집이 필요해서 독립하게 될 쯤이면 이 협동조합에서 만들어진 이제 집을 사서 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 집을 구입할 때 돈이 모자라면 10년 동안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임대료 낸 게 나중에 집값에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볼로냐 지역에 있어서의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주택협동조합이어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거랑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는 변질되어 있지만 그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죠. 그 다세대 뭐 이렇게 재개발할 때. 근데 그때 보면 친구가 싸우잖아요. 조합장 선거되려고 조합장 된다면 뭐돈 띄어먹으면 여전히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원래의 조합 방식의 주택 공급은 실제로 이렇게 지역의 주택 가격을 잡는 데도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캐나다에 있는 그 산업협동조합이에요. 이건 1970년도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인데 얘도 아주 간단해요. 한 6명이 대학생들이 이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그때 등산 업체가 없는 거예요. 캐나다에.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고 아니면 미국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원래 내고 갔던 배낭인 것처럼 가짜로 여러 개를 사갖고 들어와가지고 못하지 않고 하듯이 중국 사람들 들어오다가 생활에 걸리면 뭐 벌금 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안 되겠다. 이 대학생들이 생각을 해서 조합을 만든 거죠. 그래서 품질 좋은 그 산업용품들을 공동으로 이제 구매하는 건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의 10% 정도가 넘는 360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캐나다에 갈 일이 있어서 여기 가봤는데 비조합원한테는 안 팔아요. 그리고 출자금도 많이 못 내게 해요. 여기는 워낙에 이제 그 운영이 잘 되고 출자금을 많이 내면 한 사람한테 이제 자유주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저도 여기서 배낭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주소지가 있지만 저도 여기 조합에 가입을 해가지고 못 알아내고 하나 사왔는데 배낭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디자인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산에 등산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구성이 튼튼한 장비를 가지고 안 바꾸고 계속 똑같은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계속 물건을 바꾸면 환경을 해치는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등산 장비 자꾸 바꾸고 옷 비싼 거 뭐 몇백만 원짜리 오늘 입고 오고 내일 입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조합에서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한 번 사면 안 떨어지는 배낭, 한 번 사면 거의 영구적으로 쓰는 등산화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산에 등반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수익금의 1%는 이 환경보호기금을 꼭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훼손되고 있는 아예 캐나다에 있는 암벽을 그냥 사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 개발을 못하게끔 이 조합에서. 이런 식의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도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FC 바르셀로나 이게 이제 메시라고 들어보셨죠? 축구의 선재라고 하는 그 메시가 있는 곳인데 사실은 여기는 이제 6년에 한 번씩 구단주인 회장을 조합원 중에 이제 선출해서 뽑는 거예요. 이 FC 바르셀로나가 유명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게 다 광고판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니폼에 이름을 뭘 쓰냐에 따라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우리 아들 말에 의하면 이 누구는 이 유니폼 속에다가 이렇게 그 광고를 개인적으로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골 세레머니 할 때 이렇게 들면 옷을 젖히면 속에 광고를 나오는 조건은 돈을 얼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무료로 유니세프를 광고하기 위해서 그 옷에 전부 유니세프 광고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이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유명해진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폭스앤하우스라고 이건 뭐냐면 술집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영국도 이게 나라가 한참 번창하다가 요즘에 이제 경제가 찌글찌글해지니까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처 정부 이후에 다 민영화를 시도했잖아요, 영국은. 그래서 우체국도 민영화, 버스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민간회사들이 하다 보니까 인구가 별로 안 되면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우체국도 문 닫고, 그 다음에 버스 운행도 안 되고, 마침 이제 그 동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술집도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이 술집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 가서 술을 먹냐. 이 술집이 있었으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도 떠고 막 이랬었는데 이 술집이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술집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182명의 조합원이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술집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동네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그 동네를 좀 더 잘 살 수 있게끔 이제 만들었던 사례인데 실제로 그 우리나라 홍성에 갔더니 홍성에도 조합은 그 지역 사람들끼리 동네 술집을 하나 인수했더라고요. 술집이 없어지니까. 근데 안성에도 만약에 술집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도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협동조합 안 할 수가 없는 우리는 피부에 와닿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풍력발전소인 거예요. 우리가 협동조합하면 그냥 자기 생활과 관련된 것들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에너지는 전기나 이런 거는 화력, 뭐 원자력 이런 거는 국가에서만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풍력발전소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이제 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건 덴마크에서 이 해안가에 풍력발전소를 조합으로 만들어서 5천여 가구에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도 이제 개입을 하고 자기가 만드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아껴 쓸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로 이제 햇빛발전소를 협동조합으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안성에도 햇빛발전소 있는데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안성에 그 한살림 물류센터가 있어요. 그 대덕면에 큰데 그 한살림 물류센터 지붕에 공장 지붕 위에다가 다 햇빛발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햇빛발전소를 시민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 옥상에 그 다음에 관공서, 시청 뭐 이런 데 소방서 이런 건물에다가 햇빛발전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발생한 그거를 한전에 이제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죠. 근데 그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이제 원자력 폭발 사고로 이제 환경에 대한 건강이나 이제 위험들이 많이 생기니까 전기를 아껴 써야겠지만 다른 방식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이제 나라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다른 에너지원이 있다. 그러니까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협동조합 바라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탈리아의 볼로나 지역에서 어린이 연구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기하시는 분, 뭐 기획하는 사람,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소비자협동조합 개인들이 조합원으로 만들어서 이 협동조합의 목적은 뭐냐면 어린이는 어렸을 때부터 예술과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그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고요. 근데 이거를 국가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영국 공연을 관람시켜줘라 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게 국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아예 만들어버린 거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계속 아이들만 찾아다니면서 연극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협동조합을 만든 사례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을 앞에 쭉 여러 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야기를 잘 해보세요. 그래서 5명만 뜻이 모이면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어떤 방식으로 좀 해볼까 뭐 이런 걸 고민하면서 같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하나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현미채식을 먹고 싶은데 현미채식을 하는 식당이 별로 없다. 그럼 식당 하나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모든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협동조합을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협동조합이 가장 세계적으로 흔한 협동조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끼리 이제 모여서 소비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협동조합인 거죠. 그다음에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은 그 직원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협동조합인 거죠.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적정한 월급을 받고 언제든지 해고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되면서 근무 조건을 좋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이고요. 신용협동조합은 이제 담보가 없어서 어디 가서 돈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담보가 아니라 개인의 딱 보면 알잖아요. 동네 사람들끼리 개할 때 개가 신용협동조합의 전신인데 이 아줌마 넣어주면 분명히 껴먹고 도망갈 아줌마 같고 이 아줌마는 안 껴먹고 갈 아줌마 같고 이러면 안 껴먹고 갈 아줌마들만 모아서 개주가 개 크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보를 안 줘도 인간성을 알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 얘는 돈 빌려도 돼, 얘는 돈 빌려주면 안 돼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이제 신용협동조합인 거죠. 근데 우리 신용협동조합은 요즘은 안 그렇죠. 담보를 그냥 일반 은행이랑 똑같이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제 그게 문제인데 원래 이 전시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업협동조합이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것처럼 농민들이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유통 판매까지도 이제 가공까지도 이제 같이 하는 게 이제 농업협동조합인 거고 사회연대 협동조합이 최근에 나온 이제 협동조합이라서 이 사회연대 협동조합이 1980년대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왜 등장을 했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협동조합이 세계적으로 워낙에 많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정말 필요했으니까.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상이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물론 제3세계는 식민지로 있던 데 이런 데는 뭐 아프리카 이런 데 아시아는 못 살았지만 유럽 서양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굳이 내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물건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 대량 생산해서 싸고 좋은 물건들이 너무 많이 있고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사는 것보다는 일반 마트에 가서 그냥 편하게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예전에 했던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4대 보험이잖아요. 건강보험이라든지 실업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처음에는 다 협동조합에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안 했으니까 협동조합에서 그런 사회보장 제도를 했었는데 국가에서 이제 복지국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럽에서는 나라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걸 왜 하겠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안 하죠. 그리고 거기다 대고 이제 한술 더 든 게 뭐냐면 일반 기업들이 가만히 보니까 협동조합은 왜 잘 되는데 우리가 안 될까 고민을 해보니까 협동조합은 이용고 배당도 주고 조합원 제도를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충성심이 높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따서 만든 게 멤버십 카드. 여러분들 이마트 멤버십 카드, 뭐 멤버십 카드, 미용실에 멤버십 카드 있죠. 그리고 가면 포인트 적립해줘가지고 미용실도 여러 번 가면 뭐 얼마 깎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협동조합에 이용고 배당을 분따서 일반 기업들이 아 요새도 진짜 좋구나 돈 따라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죠. 협동조합의 장점을 일반 기업들은 다 따라가는데
협동조합은 규모가 막 커지면서 정작 자기들이 갖고 있던 조합원 중심의 이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몇몇 이사를 경영진들이 알아서 이제 자중질 하고 막 이러면서 협동조합이 점점 이제 이렇게 쇠퇴를 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 막 이렇게 봤을 때는 유럽의 협동조합들 다 망해져가지고 이제 뭐 숫자도 확 줄고 막 이랬었는데 1980년도에 또 새로운 필요가 생겨났어요. 그 필요가 뭐냐면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국가가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못 내니까 경제가 이제 침체되면서 장기 불황이 와서 실업자들도 엄청 많이